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조기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레임덕의 현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회의를 준비하면서 무심코 나눈 말이 스위치가 켜진 마이크에 녹음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얘기를 하다가 이 사실을 눈치채고는 대화를 끊었습니다. 만약에 눈치채지 못했다면 이 정권이 레임덕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가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겁니다. 제가 먼저 그 대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정청 회의에 앞서서 이번 회의에서 이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공무원들의 레임덕, 이것을 문제 삼기로 전략을 세웁니다. 역할 분담을 하는데 아무래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정부를 세게 나무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입지가 편한 당이 그 역할을 맡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수현 실장이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4년이나 지난 것처럼 정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김현미 장관을 이 총선용으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후임 장관으로 임명됐던 최정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한 달간의 공백 사이에 이 국토교통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나무랍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단적으로 김현미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 그러자 김수현 정책실장이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아마 이 국토교통부의 이 직무유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하고 공무원들 이 관료 사회에 대한 이 청와대 정권의 불신, 그리고 실제로 이 관료 사회들은 얼마나 이 정권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레임덕이냐 아니냐, 지지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얼마나 눈치가 빠른 집단인가가 이 대화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해프닝입니까? 제가 옆에 6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버스 대란. 이인영 원내대표가 제 얘기를 하고 김수현 정책실장이 동의를 한 대표적인 레임덕 현상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무리하게 강행을 하는 바람에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과거에는 68시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임금이 1인당 평균 8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어드니 버스 기사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버스 회사들은 이 재정 이 적자 때문에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 또 이 서울시, 경기도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 그렇다면 이 희생을 어떻게 버스 기사들이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파업이 이해가 됩니다.
15일부터 파업하겠다고 11개의 버스 노조 대표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순전히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의 29% 난폭한 인상, 2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밀어붙이고 이것을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설거지하고 준비하고 어렵고 거치고 이 귀찮은 일을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인데 문재인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또 지난번에 4.3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대폭적인 이반을 확인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 요금을 인상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것인가에 관한 아무런 대책 없이 15일 버스 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4대 강보 철거를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을 입찰에 붙였는데 세상에 3차례나 유찰됐다고 합니다. 입찰에 응하는 회사, 공공기관, 민간연구소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25억짜리 마스터 플랜 용역인데 이 4대 강보 16개를 해체 또는 그 이후에 부작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짜는 용역. 25억짜리 그 노른자위 용역에 응찰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연구소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은 이것을 용역에 붙일 수 없으니까 다시 환경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마스터 플랜을 지금 작성을 해도 최소 1단계가 22개월이 걸리고 영향평가 또는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하면 아무리 빨라도 2년 반, 3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는 보를 철거하는 작업의 착수가 어려울 것이다. 보 철거는 물 건너갔다. 이런 식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3번에 붙여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춘희 민주당 소속의 세종시장은 세종보 철거에 관해서 2년 내지 3년 정도 더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새로 환경부 장관이 된 전에 이 보철거 방침은 전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새로 환경부 장관이 된 조명래 장관은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뒤처리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4번 고용노동부가 양승동 KBS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 제가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른바 KBS의 완장부대 인민위원회,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들면서 새로운 징계 조항을 신설했는데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새로운 징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상식적으로 법 위반이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만약에 정권 초기였다면 고용노동부가 온갖 구실을 붙여서라도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넘기질 않고 그냥 무혐의 처리를 했을지 모르죠. 5번 경호처의 내부 고발자. 최근에 월간조선이 보도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에게 보통 관례에 따라서 5급이나 6급을 임명을 하는데 과거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 출신을 문재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운전했던 이 사람을 3급 고위공무원으로 임명을 한 것, 주영우 경호실장이
자, 그리고 이 직원을, 청소 담당하는 직원을 경호실장 공간으로 출근시켰다라고 하는 의혹. 자, 이런 것들이 전부 경호처의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언론에 폭로된 것입니다. 경호처는 이 내부 고발자를 잡는다고 뭐 핸드폰을 조사하고 별의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인영 원내대표의 당선. 이 친문계, 문박의 친문계 대표적인 후보 김태년 의원을 제치고 비문계로 분류되는 이인영 후보가 새로운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자, 이것도 2년 전 집권 초기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왜냐? 이 의원들이 지난 4.3 선거 때 역시 민심의 대규모 이반을 목격하고 많은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 지도부가 대폭적인 물갈이 공천을 공언을 하는 마당에 위기의식을 느낀 다수의 의원들이 일종의 친문,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반감으로 비문계인 이인영 원내대표를 뽑은 것입니다. 김수현, 이인영 두 사람의 입에서 얼떨결에 실토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조기 레임덕. 이 레임덕은 훨씬 더 가속화될 겁니다. 왜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권의 풍향계가 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집권 초기에는 강한 바람이 부니까 풀잎처럼 누웠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중간에 보궐선거에서 정권이 참패를 하면 다시 고개를 뜹니다. 풀잎 같은 공무원 풍향계.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